안녕하세요. 66세 된 김은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한 일이 정말 미친 짓이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나 싶기도 해요. 아들 눈앞에서 평생 모은 돈 200만 달러를 다 기부해버린 일 말이에요.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 가족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1980년대 초에 남편 태수하고 함께 이민을 왔어요. 그때 제가 23살이었으니까 벌써 43년 전 일이네요. 남편은 한인마트에서 일했고 저는 간호사였어요. 로스앤젤레스 한인간호협회에서 37년간 일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코리아타운 근처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살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모았어요. 남편하고 둘이 합쳐서 연봉이 5만 달러 정도였는데 그 돈으로 생활하고 아들 준영이 교육비 대고 한국 부모님께 송금까지 해야 했거든요. 아이고 그때는 정말 한 달에 몇 번 외식하는 것도 사치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준영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열심히 살았죠.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고생시키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요. 준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고생시켜드려서 미안해요. 커서 꼭 효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모았어요. 401k 계좌에도 꼬박꼬박 넣고 따로 저축도 하고요. 남편이 한인마트 매니저로 35년간 일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저도 신생아실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요. 주말에는 한인교회에서 봉사하고 여가라고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준영이는 기대했던 대로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가 됐고 메간이라는 예쁜 백인 여자와 결혼도 했어요. 쌍둥이 손녀까지 낳아주고요. 부부가 합쳐서 연봉이 35만 달러나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싶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80만 달러짜리 집도 샀고 401k 계좌에는 거의 200만 달러가 모여 있었어요.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남편 것까지 합치면 한 달에 4천 달러 정도 들어왔으니까 노후 걱정은 없었죠. 그런데 3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니 병원에 가는 길에서 그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남편 장례식 때 준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내 아들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준영이 집에 가보니까 며느리 메간이 좀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와서 사니까 눈치가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괜찮다, 집에서 혼자 잘 살겠다고 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좀 서운했지만 이해했어요. 젊은 부부한테 시어머니가 있으면 불편하겠다 싶어서요. 그 후로 3년간 혼자 살았어요. 남편 없는 집이 얼마나 적적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준영이가 가끔 와서 안부 묻고 손녀들 데리고 와서 놀다 가고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2021년 가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3시쯤이었나?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서 소방서에서 대피 명령이 내려왔어요. 산불이 우리 동네까지 번져 온다는 거였어요. 이럴 수가 없어. 우리 동네는 안전한 곳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급하게 중요한 서류들하고 남편 사진, 결혼 반지 이런 것들만 챙겨서 대피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가보니까 우리 집이 완전히 타버렸어요. 40년간 정들어 살던 집이 남편하고의 추억이 담긴 모든 것들이 다 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넋이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는 60만 달러까지밖에 못 준다고 하고 그 지역은 재건축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갑자기 집도 없는 노숙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적십자 대피소에서 3개월을 살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분들이 다들 저랑 비슷한 처지였죠. 평생 모은 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분들.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받았어요. 그런데 점점 현실이 막막해지더라고요. 대피소도 3개월이 한계라고 하고 어디서 살아야 할지.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준영이었어요. 역시 가족이 최고지, 우리 아들이 도와줄 거야, 그런 마음이었죠. 한 달쯤 지나서 준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준영아, 엄마가 집을 잃었잖아. 당분간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준영이가 잠깐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집도 좁고 아이들도 있고 해서 장소가 없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장소가 없다고? 오렌지 카운티 그 큰 집에서 장소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시니어 아파트나 요양원 알아보세요. 제가 비용은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비용은 도와준다고? 제가 돈이 없는 줄 아나요? 401k 계좌에 200만 달러가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40년간 얼마나 희생했는데. 로스쿨 등록금도 다 내가 댔고 결혼할 때 집 계약금도 내가 도와줬는데.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며칠 더 지나서 다시 전화했어요. 좀 더 간곡하게 부탁해보자 싶어서요. 준영아, 엄마가 정말 갈 곳이 없다. 몇 개월만이라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메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정말 불가능해요. 집이 너무 좁고 아이들 교육에도 영향을 주고. 대신 좋은 시니어 하우징 알아봐 드릴게요. 시니어 하우징? 내가 남편도 없이 혼자 낯선 곳에서 살라는 얘기네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분노했다고 해야겠네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교회 교우들한테 하소연했더니 다들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 그래도 아들인데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목사님은 은주 집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대피소에서 나가라는 통보가 나왔거든요. 정말 막막했어요. 어디서 살아야 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준영이한테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오렌지 카운티까지 가는데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할까 혹시 마음이 바뀌었을까 그런 기대도 있었고요. 준영이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메간이 나왔는데 얼굴이 좀 당황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왔다. 준영이 있나? 준영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정말 곤란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시지. 아들아, 엄마가 정말 부탁한다. 몇 달만이라도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엄마가 진짜 갈 곳이 없어. 그랬더니 준영이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도 지금 상황이. 집도 좁고 메간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우리도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다고? 그 큰 집에서? 그럼 내가 어디서 살라는 거냐?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얼마나 희생했는데.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그때 정말 뒷목이 당기더라고요. 이해해 달라고? 40년간 희생한 부모 보고 이해해 달라고? 알겠다. 정말 알겠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구걸하듯이 살아야 하나? 내 돈도 있는데? 차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401k 계좌 관리 회사에 전화했어요. 네, 김은주입니다. 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어요. 얼마나 인출하시겠어요? 전액이요. 200만 달러 전부 다요. 전액이요? 혹시 세금 문제는 괜찮으시고요? 상관없어요. 당장 처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적십자사에 전화했어요. 혹시 큰 금액을 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200만 달러요. 전화 너머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세요? 확인차 여쭙는 건데. 정말입니다. 내일 당장 처리하고 싶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준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준영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와줄 수 있나?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그냥 와. 중요한 얘기야. 준영이가 30분 만에 왔어요. 얼굴이 좀 미안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어제는 제가 너무했나요? 사실 밤새 생각해봤는데. 앉아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 뭔가 심각해 보이시는데. 준영아, 엄마가 어제 중요한 결정을 했다. 무슨 결정요? 엄마 401k 계좌에 있던 돈 200만 달러 어제 다 인출했다. 준영이 눈이 커지더라고요. 네? 200만 달러를? 왜요?
혹시 집 사시려고? 아니다. 전부 다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요? 어디에요? 적십자사하고 노인복지단체에. 이미 어제 연락해서 오늘 오후에 처리하기로 했다. 준영이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엄마 정신 차려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 돈이면 좋은 데서 평생 사실 수 있어요. 그래, 평생 살 수 있어. 그런데 내 아들은 장소가 없다고 했잖아. 엄마. 너는 엄마가 돈이 있으니까 알아서 살라고 했잖아. 그럼 엄마도 알아서 살 거야.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준영이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당장 오늘이라도. 이제 와서 뭐하냐. 엄마는 이미 결정했다. 엄마,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나중에 병원비며 생활비며. 걱정하지 마라. 소셜 시큐리티하고 아빠 유족연금 있으니까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그때 정말 준영이가 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엄마, 정말 제발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일어나라. 엄마는 이미 결정했다고 했잖아. 그날 오후에 적십자사 직원이 왔어요. 준영이도 함께 있었고요. 서류에 사인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200만 달러. 40년 동안 남편하고 둘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후회는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확실하신 거죠? 적십자사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확실해요. 이 돈으로 정말 많은 재해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옆에서 준영이가 훌쩍거리고 있더라고요. 기부를 마치고 나니까 준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적십자사에서 시니어 하우징 하나 소개해줬다. 거기서 살 거야. 엄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적십자사에서 연결해준 시니어 하우징으로 이사했어요. 월세가 $800 정도였는데 제 수입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낯선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유롭더라고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시니어 하우징에 계신 분들도 다들 좋으셨어요.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계셨는데 서로 도우며 살더라고요. 저보다 어려운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싶어서 한국 음식 클래스를 열었어요. 37년간 간호사로 일한 경험으로 건강 상담도 해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의미 있더라고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준영이가 찾아왔어요. 그전에도 몇 번 연락했었는데 제가 안 받았거든요. 엄마, 저 때문에 이렇게 사시는 거 보니까 너무 죄송해요. 괜찮다. 엄마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정말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 오히려 더 편해.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준영이가 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밝으실 줄 몰랐어요. 사람은 적응하는 거야. 엄마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그 후로 준영이가 자주 오더라고요. 손녀들도 데리고 와서 할머니가 사는 곳이 어떤지 구경시켜주고. 그런데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만나니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적십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기부한 돈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면서 감사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자원봉사를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재해 피해자 상담이에요. 저처럼 갑자기 집을 잃은 분들, 가족들한테 실망한 분들.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위로해드리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위로받으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가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한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돈은 아까워요. 200만 달러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제가 더 초라해지고 비참해질 바에는 차라리 뜻깊게 쓰는 게 나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아들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들었고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진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자식한테 그렇게 했냐, 그냥 혼자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자식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자식도 자식 인생이 있고 부모도 부모 인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끔 만나서 안부 묻는 게 더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지금 준영이하고는 한 달에 두세 번 만나요.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고 서로 편해요. 손녀들도 할머니 집에 놀러 오는 걸 좋아하고요.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빠듯해졌어요. 소셜 시큐리티하고 남편 유족연금 합쳐서 한 달에 $4,200 정도 들어오는데 생활비로 한 달에 $3,500 정도 써요.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지만 살만해요. 건강도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당뇨도 많이 좋아졌고 무릎도 매일 산책해서인지 덜 아파요. 제일 좋은 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시니어 하우징에 계신 분들, 자원봉사하면서 만난 분들.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으시지만 긍정적으로 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기자도 있었어요. 시니어가 전 재산을 기부한 사연이라고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생각해보니 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터뷰를 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제 경험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시니어 상담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적십자사에 가서 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가끔 준영이가 그래요. 엄마, 그때 제가 좀 더 생각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엄마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잖아. 정말 그래요. 66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65세든 75세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물론 가족이 중요하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어요.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필요할 때 도우면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가 더 중요해요. 제가 $200만 기부한 건 충동적인 결정이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았고 저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됐으니까요. 물론 모든 분들이 저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다만 돈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 의미 있는 활동, 이런 것들도 함께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멘토링도 해요. 간호학과 학생들이나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제 경험을 나눠드려요. 그분들이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용기가 난다고 하시면 정말 보람 있어요. 지난주에는 새로운 도전을 하나 더 시작했어요. 영어로 자서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목은 STARTING66이에요.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영어가 서툴러서 걱정했는데 시니어 하우징에 계신 영어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진전이 있어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써도 1년 후에는 책 한 권이 나오겠죠? 요즘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산책해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하고 시니어 하우징 커뮤니티 룸에서 다른 분들과 차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오전에는 자서전 쓰기나 독서를 하고 오후에는 자원봉사 활동이 있는 날은 나가고 없는 날은 요리하거나 뜨개질을 해요. 저녁에는 손녀들이나 준영이와 화상통화를 하거나 시니어 하우징 친구들과 함께 TV를 봐요. 주말에는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교우들과 만나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이 모든 게 소중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행복해요. 가끔 옛날 집 생각이 나요. 남편하고 함께 살던 그 집, 40년간 정들었던 그곳. 그런데 이상하게 슬프지는 않아요. 그곳에서의 추억은 제 마음속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산불로 집을 잃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산불이 제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준영이의 입장도 이해해요.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무엇보다 준영이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소중하게 대해줘요. 한 달에 두세 번 만나지만 그때마다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제가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느껴져요. 며느리 메간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좀 부담스러워했는데 지금은 편하게 대해줘요. 제가 독립적으로 살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거죠. 손녀들은 할머니가 혼자 사는 걸 신기해해요. 할머니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할머니는 강하거든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면 우와 할머니 멋있어. 이렇게 말해줘요. 손녀들이 저를 독립적인 여성으로 보는 것 같아서 기뻐요. 제가 기부한 200만 달러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가끔 소식을 들어요. 적십 자사에서 그 돈으로 재해 피해자 임시 주거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며칠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말이에요. 또 노인복지단체에서는 그 돈으로 홀로 사시는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죠. 제 돈이 그런 의미 있는 일에 쓰였다니 정말 뿌듯해요. 가끔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거절당하고 상처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식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어요. 대신 우리만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 봐요. 처음에는 다들 그게 쉽게 되나요? 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제 이야기를 해드려요. 저도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드려요. 시니어 센터 이용하는 법, 자원봉사 신청하는 법, 새로운 취미 찾는 법. 이런 것들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여요. 저는 지금 69세예요.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아직 15년 정도는 더 살 수 있겠죠? 그 15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요즘 새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국 방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못 갔는데 내년에는 꼭 가보려고 해요. 어릴 때 살던 동네도 구경하고 오빠들도 만나고. 물론 경제적으로는 좀 부담이지만 인생에서 그런 경험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른 지역도 여행해보고 싶어요. 시니어 하우징 친구들과 함께 그랜드 캐니언도 가보고 뉴욕도 가보고. 젊었을 때는 아들 교육시킨다고 여행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제 시간이니까요. 건강 관리도 더 신경 쓰고 있어요. 당뇨가 있어서 식단 조절하고 매일 운동하고. 아프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되니까 최대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잘한 걸까? 200만 달러를 기부한 것, 아들과 거리를 둔 것, 혼자 사는 것. 그런데 결론은 항상 같아요. 잘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제가 더 행복하거든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삶 아닌가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해요. 가끔 그 돈 조금이라도 남겨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병원에 갈 때나 뭔가 큰 지출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더 들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돈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그 돈에 의존해서 살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지금 제가 하는 자원봉사나 상담 활동들도 사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제가 계속 편안하게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갖지 마세요. 대신 부모님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돼요. 저희 세대는 자식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식 교육이 최우선이었고 자식이 성공하는 게 부모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부모도 부모 나름의 인생이 있고 자식도 자식 나름의 인생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렇다고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필요할 때 도우면 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준영이 관계가 그래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자서전 완성하는 것, 더 많은 분들과 경험 나누는 것, 새로운 곳 여행하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특히 제가 쓰고 있는 자서전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가족과의 관계는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이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싶어요. 가끔 제가 상담하는 분들이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중요한 건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첫걸음이 제일 어려워요. 하지만 그 첫걸음을 떼고 나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쉬워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건 이거예요. 인생에는 여러 번의 전환점이 있어요. 그 전환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죠. 저에게는 산불이 그런 전환점이었어요. 집을 잃고 아들에게 거절당하고. 그때 저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비관적으로 살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감사의 인사예요. 산불로 집을 잃게 해준 것, 아들이 저를 거절해준 것, 그 모든 상황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 일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행복을 알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해요. 시니어 하우징 이웃들, 자원봉사 동료들,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 준영이 가족. 모든 분들이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69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면서 더 많은 분들과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생각보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예측할 수 없음이 인생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66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저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끝으로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놓아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